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뭐 대놓고 좌파 이런 애들보다 그 우파인 척 하면서 우파 쪽에 이렇게 기생하면서 헛소리 삑삑 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들아 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도 되는 게 맞아. 돈만 주면 뭐든지 해도 돼. 이런 헛소리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니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 50시간 뭐 이건 뭐 주 몇십 시간 근무제 그런 거 얘기를 할 때도 또 어떤 사람들은 돈만 주면 무조건 몇십 시간이나 뭐 하루 18시간도 일을 시켜도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죠. 일단은 초과 근무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돈을 10원짜리 한 장까지 계산해도 돈을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돈을 설마 준다고 해도 그 명백하게 이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의 체력에 의거해서 건강 상태에 악화가 될 만한 그런 업무를 강행을 시키는 거는 분명히 업주가 잘못하는 게 맞아요. 돈만 준다고 뭐든지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한국은 그 돈조차도 제대로 안 줬던 나라입니다. 분명한 거는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어떤 뭐 민노총이라던가 좌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자본가들의 굉장히 그런 자본가들의 악행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가 또 한국인데, 이런 한국에서 어떤 뭐 모든 어떤 노동 운동을 전부 다 무슨 빨갱이 좌파 나라 망국 운동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나도 그건 알아. 그 사람들의 뒤에 그 우리나라 산업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 선동 세력들이 있는 건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또 그 뭐 민노총이라든가 각종 노조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들도 무리한 주장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노조를 이렇게 또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보면 다 부르주아 노동자들이잖아요. 실제로 뭐 웬만한 자영업자들보다 돈도 많은 사람들이고 자기 연봉 막 8천에서 막 1억으로 올리는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 다 아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거는 그 한국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좌파적 사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자본가들의 큰 잘못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바보 같은 뭐 이상한 그 자본 만능주의 우파들이 얘기하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해도 된다. 이거는 개소리고요. 그러니까 근데 꼭 보면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이 남북한 영구 분단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일 반대론자라고 한 거는 그냥 어그로입니다. 제목 어그로고, 저도 지금 당장 통일해야 된다면 통일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북한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얘기를 갖고 다 안다고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통일을 하면은 남한의 부담이 클 것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영구적으로 통일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왜 나오게 됐는가? 응?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 있는가.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합작으로 그 휴전선 이북 영토를 포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가 한반도의 반토막이 중국에 흡수가 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 반대론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사실 통일 반대론이라는 건 내가 지금 말했다시피 자칭 우파란 놈들한테 얘기한 그 애들한테 보여주는 어그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보면은 무슨 뭐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좌파들이 우길기 이런 거 보면은 막 이상한 괴담에 낚여갖고 우길기 뭐 이러면서 우길기 모양만 보면 막 개거품 물듯이, 지금 자칭 우파란 새끼들은 나는 통일에 찬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통일에 찬성한다고 좌파가 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이게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그로를 끈 건데, 통일 반대론이라는 말은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남북한 영구 분단론. 아울러 남북한 영구 분단론이라는 거는 휴전선 이북 영토 포기,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일을 영구적으로 반대한다는 거는 휴전선 이북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 영토 포기자들이 지네가 과연 남한테 우파랍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좌파니 뭐니 손가락질 할 그런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이 영토를 포기한 시점에서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좌파 위만으로 더 썩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최소한의 국가주의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영토 포기하자는 개소리를 갖다가 이거를 무슨 공론화를 시키고 이걸 우파의 기본 스탠스랍시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토 포기 얘들아 통일이 되면 뭐가 좋니? 이러면서 이 영토 포기론을 지금 계속 우파들 사이에서 엄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꾸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된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논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못 들은 척하고 귀 막고 같은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거고 이거는 역시 이 중국한테 이로운 시나리오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본문을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보세요. 이게 분명히 전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남북한의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고 상호간 서로 괴뢰 정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괴뢰 정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식 정부고 상대방이 괴뢰 정부인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우리를 괴뢰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뭐 길게 말을 하자면은 긴데 하여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북괴가 괴뢰 정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북괴라는 게 무슨 증오 표현이나 혐오 표현이나 비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은 당연히 북괴라고 표시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북괴라고 하는 거지. 저는 중국을 싫어하지 북한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북한을 싫어해서 북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북괴가 정식 명칭이 맞으니까 북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괴뢰 정권은 정식 정권이 아니고 한반도의 정식 정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만이 정식 정부고 이 휴전선 이북 영토는 여전히 대한민국 영토가 맞아요. 지금 현재 휴전 상태로 분단이 돼서 각자 다른 정부가 지금 들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북괴뢰 정부가 현재 억류하고 있는 이 이북 지역 주민들 자기들은 수령님하고 막 받들고 있지만은 이것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한국인들이 맞아요. 그리고 얘들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국적은 한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적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적인 걸 되게 잘 모르더라고. 이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잘 몰라 사람들이 다. 이걸 생각을 더 이상 안 해. 네? 이게 단지 뭐 서류상으로 그렇다고 쳐도 이 서류상인 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북지역 주민들도 한국인들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은 별다른 이민 절차가 지금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로 자기가 온 거니까. 그러니까 탈북자들한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도 잘못된 얘기야. 탈북자들은 한국 국민들이 맞고 그 사람들도 한국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말 그대로 영구 분단이 되는 거고 휴전선 이북 영토는 그냥 말 그대로 북괴한 우리가 그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밑에서 지금 할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북괴뢰 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을 하거나 종전선언을 해버리면은 이건 지금 좌파들 주장이에요. 좌파들은 옛날 김대중 때부터 해가지고 이 북괴뢰 정부를 계속 정식 정부로 승격을 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종전선언도 계속 하려고 했죠. 그리고 지금 거의 막 문재양은 무슨 임기 전에 종전선언 안 하면 큰일 날 것 마냥 무슨 진짜 막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계속 막 종전선언 하려고 막 안달이 났어. 막 심지어 막 우리나라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북괴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그 사실을 은폐를 하고서는 이거를 지금 종전선언부터 얼른 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왜냐면 종전선언을 해봤자 북괴가 총을 쏘면은 북괴가 진짜로 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말로 하는 종전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서류상으로도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그 북한은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휴전 상태가 끝나고 이제 휴전선이 국경이 되면서 완전히 이 상태로 영토를 굳히게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북한과 남한이 영원히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분리가 되고 북괴는 이제 정식 독립국가가 되는 건데 그럼 이 북괴가 정식 독립국가가 돼 버리면은 남한은 이제 이북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영원히 상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휴전선에서 왜 계속 싸웠겠어요. 서로 이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영토 때문에 그런 건데, 서로 자기 영토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반도가, 예? 그것 때문에 서로 대치를 한 건데, 여기서 영원히 종전선언을 하고 서로 갈라서자고,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갈라서자고 하면은, 이거는 휴전선 이북 영토를 그냥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에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지금 중공이 만약에 북괴를 조선족으로 흡수하겠다고 해도 이거 남한이 항의할 명분이 이제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줄 필요도 더더욱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북괴 인민들이 우리랑 같은 우리나라 같은 국민이라는 그거라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동포 이런 식으로 조선족 새끼들도 뭐 동포라고 하듯이 그런 식의 동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 지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챙겨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거 갖다가 무슨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렇게 뭐 이거를 뭐 돈으로 지원을 해서 뭐 핵을 만들어주고 막 비료공장을 갖다가 뭐 이거를 뭐 지어서 거기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건데, 인도적 차원에서의 그 북괴 인민들한테 지원을 했던 거는 우파 정부도 했던 거고, 뭐 기독교 우파 성향이 강한 기독교 단체에서도 계속 했던 겁니다. 뭐 빵 보내주고 쌀 보내주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나는 우파니까 북괴에는 쌀 한 톨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영원히 우리가 종전선언에서 분리가 돼버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쌀 한 톨이라도 주면 이상한 거지. 왜 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아니 독립된 나라라면서 왜 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우파들도 병신들인 게, 그 이론대로면은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 우파 니네가 좋아하는 그 남북한 영구 분단론하고 똑같은 건데, 종전선언의 효과가. 그러면은 문재양이 종전선언 한다는 걸 왜 반대를 해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일부 깡통 유튜버들이 말하는, 얘들아 통일되면 뭐가 좋니? 막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 동조를 한 사람이면은, 문재양이가 종전선언을 하는 거를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남북한 영구 분단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막 힘들게 해줘야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왜 이 정도를 갖다가 스스로 다 캐치를 못하고, 왜 자꾸 남이 짜준 프레임에 그렇게 자꾸 얽매여갖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못하냐고요. 그냥 이렇게 가는 길이 똑같으면 똑같은 길로 가는 거지. 그거를,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걸 모릅니까? 똑같은 모양을 그렸는데, 빨간색 색연필로 그리고 파란색 색연필로 그렸다고 이거를 모릅니까? 뭐, 이거 똥을 갖다가 대변이라고 쓰면 이게 똥이 대변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내 말도 듣지 말고, 나는 항상 전에 작년에 유튜브 할 때부터 얘기한 거지만은, 그 얼굴 까고 유튜브 할 때부터 얘기한 거지만은, 제발 내 말도 듣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사고력을 좀 자유롭게 풀어드리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지, 내 말을 듣고 나한테 뭐 내 말에 동조하고 나를 갖다가 막 일부 뭐 몇몇 그 유튜버들이 하듯이 자기 막 그 팔로워를 만들어 갖고 막 이 나를 갖다가 숭배하고 나를 뭐 이렇게 나를 위대하게 뭐 선생으로 모셔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 남북한 영구 분단론이나 문재양이가 하겠다는 그 종전선언이나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건데, 왜 문재양이 하는 종전선언은 또 나쁘다는 거야. 자기들도 남북한 영구 분단론 주장하는 새끼들이 똑같은 건데. 에? 그러니까 그 우파 애들이 자기들은 내 돈 한 푼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뭐 자기가 솔직히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북괴에 내 돈이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식의 뭐 여러분 북괴랑 통일하면 뭐 세금이 몇 프로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막 선동이 돼갖고, 안 돼, 통일하면 안 돼, 세금 오른단 말이야 하면서 막, 우리는 영구 분단론이다, 무조건 우리는 이제, 이북 영토는 영원히 포기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왜 종전선언은 왜 또 반대를 하세요? 종전선언이 곧 그건데, 영구 분단론이나, 예? 아니, 이게 지금 이 생각이 지금 어려워요, 이게? 그럼 뭐 미쳤다고 둘이 휴전선 놓고선 둘이서 총불에 들이대고 싸웁니까? 서로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지? 그럼 종전선언을 해버리면은 영원히 분단이 되겠다는 건데, 그럼 영토 포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에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말 쓰는 한국 민족이 몇 명이나 된다고 지금 한반도 영토, 이거 한반도 영토가 얼마나 넓은 영토라고 이거를 갖다가 또 연변에 조선족으로 쪼개갖고 살고 또 북계 이북 지역에 또 북한으로 쪼개서 살고 또 남한에 이걸 세 나라에 쪼개서 살겠다는 거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북계는 이제 행정적으로 완전히 중국 쪽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계 쪽 영유권 포기를 하면은 이거는 북계가 연변 조선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지. 이거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좌파 우파 합작으로 중국한테 이렇게 간다고. 좌파 우파 합작으로 이 이북 영토 잘라서 중국한테 주는 이 시나리오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무조건 좋아. 좌파가 득세하나 그 김영삼의 계열들이 득세를 하나. 자, 그러니까 이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부 우파란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남북한 연구 분단론이나 이런 것들도 종전선언이나 똑같이 그 중국 입장에서는 쾌저를 불을 한반도 조각 내 먹기, 한반도 조각 내서 먹기 어떤 좋은 한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남북한 연구 분단론 선동하는 그 이유들을 보면은, 자, 통일비용 어쩌고 하면서 세금 오를까봐 이게 걱정이 된대요. 그리고 이건 지들이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봤을 땐 이게 제일 가장 커요. 그러니까 지네가 남한에서 닦아놓은 어떤 투기에 이로운 입지들의 이북지역 개발로 인해 판도가 변동될까봐.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온라인 게임에서도 지금 현재 지역과 현재 레벨에서 내가 최고 지존템을 다 맞춰놓고 내가 이제 막 이 서버에 완전히 지배자야. 근데 이게 갑자기 만렙이 풀리고 뭐 새로운 대륙이 열립니다. 이러면 또 새로 파밍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닦아놓은 기득권이고 사냥터 통제하고 지금 다 해놨는데 또 만렙 풀리고 막 또 새로운 템 풀리고 이러면 또 고렙 장비 나오면 또 고렙 장비 막 고렙 고렙 일반 템이 지금 내가 참 막 에픽 영웅 장비보다 더 좋은 거야. 레벨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막 현질 몇백만원 해갖고 맞춘 내 템에 똥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남한에서 투기질 존나 하면서 막 전부 다 자기들 경제적인 입지를 닦아놨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북 지역으로 확장이 돼버리면은 전국의 개발 붐이 다시 불겠죠. 그러면은 이게 또 판도가 바뀐단 말이야. 지금 막 천정부지 솟았던 막 그런 부동산들이 또 그때 가서 똥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가격하고 무식한 그런 북계인들이 이제 이 남한인들하고 섞이면서 이게 치안이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좀 쓸데없는 걱정은 아닌데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거지. 지들 개인 이익을 위해서 영토 절반을 포기하자는 이기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소리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뭐 전혀 대단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기주의야. 내가 봤을 땐 이거는.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할 거면은요, 서울도 그냥 도시국가로 독립해서 막 지방에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고, 서울도 지금 포화 상태잖아. 그러니까 서울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랑 같은 수준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니 뭐니 해봤자 지방정권에서 지금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손 다 벌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나오는 세금은 서울 사람들끼리만 쓰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불우하게 살겠지. 네? 그럼 똑같잖아. 뭐가 달라요? 이게 북계 이북지역에 혹시 세금 나갈까봐, 이북지역 개발에 세금 들어갈까봐 지금 나는 남북한 여고 분단론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은, 서울만 독립하자고 해야지. 뭐가 달라요, 그게. 지금 한국이, 안 그래도 지금 진짜 한숨 나오는 수준의 그런 터진 그런 땅덩어리에 살면서, 이거를 또 반토막을 잘라서 중국에 주자는 이런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칭 우파라고 지금 깍치고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통일한답시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이제 북계 지역이 자본주의화가 돼서 최소 개도국 수준까지라도 성장을 한 다음에 통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하여튼 지금 통일을 하자는 건 아니란 얘기지, 나도. 근데 그리고 세금 걱정을 할 거면은요, 통일 이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세금부터 어떻게 한번 해보시든가. 지금 막 복지 때문에 미친듯이 오르는 그 세율도 방어를 못하면서 무슨 통일세를 벌써 걱정을 하세요? 지금도 올리고 싶으면은 지 멋대로 올리는 게 세금인데, 근데 지금 애들 무상급식, 무상복지 이런 거 한다고 막 퐁퐁 나가는 세금보다는 저는 차라리 영토 수복을 위해 쓰는 세금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 글에는 안 쓰고 제가 다른 그 남북한 연구 분단론에도 그 내용을 쓴 건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 제일 문제가 그거죠. 세금을 하루 걷어서 하루를 써요. 그러니까 계속 추경을 해요. 이미 그 지금 얘네들은 이게 골 때리는 게, 얘네들 그 문재인 당선되고 한 진짜 몇 년이야? 뭐 1년 2년이나 됐을 때나 그때부터 막 추경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국고에 비축한 돈을 갖다가 그냥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진짜 그 1, 2년 사이에 다 썼단 얘기예요. 그 돈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인들도 개념을 잘못 잡힌 게, 원래 국고에는 몇 년 이상의 비축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국가는 옛말에도 있죠. 국가는 10년 이상 비축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옛날에 그 이집트 총리 대신으로 갔던 요셉 같은 경우도 7년에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7년간의 비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비축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재양은 지금 돈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냥 자기 지지율을 얻으려고 세금 국고문을 다 열어버려서 다 쓰고 나서 또 또 추경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경을 분기별로 계속 하는 거야. 그럼 나라에 아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전쟁이 났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 문재양은 하루 벌어 하루를 쓰는 건데, 그게 아니죠. 원래는 세금이라는 거는 그 몇 년치 이상을 비축을 했다가 계속 그만큼을 계속 이렇게 치장물자처럼 가지고 있다가 위급할 때 쓰는 거죠. 필요할 때. 근데 문재양은 지금 추경을 계속 한다는 내용은 지금 국고의 바닥을 지금 드러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문재양이 이미 끝나고 나서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하루 벌어 하루 세금을 쓰니까 통일을 하면 통일세를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얘기가 지금 도는 건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정상적인 국가처럼 평소에 세금을 비축을 잘 했으면은 만약에 통일이 됐어도 통일이 된 다음에도 비축한 돈을 써갖고 이북 지역을 개발을 하면 되는 거죠. 세금은 그런데 원래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 자체가 뭔가 잘못돼갖고 세금을 하루 벌어 하루 쓰고 모자라면 추경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지금 국민들도 이상하게, 통일되면은 그때 가서 필요한 돈은 또 그때 가서 이거 걷어들이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국계도 먼저 국계도 개방화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개발도상국 수준까지 올라오고,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할 게 있으면은 비축한 돈으로 지원을 하면서 통일을 추진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도 세금을 하루 벌어 하루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통일하면은 당장 세금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공포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치안도 똑같죠. 거듭 말하지만 지금 통일하자고 안 했죠. 일단 이북 쪽에 그 북계 김씨 세습왕조부터 먼저 무너져야지 그게 북계가 자유주의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조금스럽게 그 북계도 민도가 올라가는 거고 치안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근데 지금 김대중도 햇볕 정책 어쩌고 막 그걸로 지금 뭐 평화상 받고 막 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좀 너무 이 버프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북한을 갖다가 지금 북한을 개화시키고 개방화시킬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다 무너져가던 김치 세습 정권을 갖다가 김치 정권이 오히려 북계 김치 정권을 갖다가 도와준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여튼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북계를 자유주의화를 시키면 이 사람들이 개몽이 되고 선진 국민들처럼 그렇게 뭐 민도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치안 문제도 해결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도 남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문명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닌데, 남한 사람이라고 해서 글쎄 지금 북계 인민들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남한 사람들하고 섞이면 법을 안 지킬까, 이 사람들이? 나 그것도 약간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떤 준법 정신, 오히려 이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그 굉장히 강압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뭐 이렇게 문명화가 덜 돼서 질서를 안 지킨다기보다는 배가 고프니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는 먼저 자유주의화를 시켜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경제 수준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그게 뭐 100년 후가 되건 1000년 후가 되건 그때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튼간에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준법 정신에 초월한 나라도 아닌데, 마치 뭐 우리나라는 치안이 너무 좋고 민도가 너무 높은데 수준 낮은 북한 애들이 섞여 들어와갖고 남한의 치안을 다 초토화시킬 거다, 이런 식의 좀 건방진 소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거듭 말하지만은 이거는 나중에 북한 사람들의 수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금 뭐 탈북자들이 지금 많이 한국에 내려와 있는데, 이 탈북자들이 뭐 범죄를 그렇게 한국 본토인들보다 더 많이, 원래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으키나요? 이 사람들이 뭐 법을 안 지켜요?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막 토인들 같이 막 완전히 막 무슨 미개인들 같이 말도 안 통하고 문명이 안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뭔 지금 치안을 갖다가 지금 현재 북계 탈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그렇게 없는데, 무슨 여기서 지금 치안 걱정을 벌써 걱정을 하고 있어. 이것도 어불성설이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뭐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별 근거가 없는 걱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튼간에 내가 거듭 말했지만은, 지금 통일하자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지금 통일하자는 얘기 한 적 없고, 이게 뭐 1000년 후가 됐건 10,000년 후가 됐건 언젠간 통일은 해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이북 영토에 대한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 통일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올바른 질문은 이북 영토는 우리 영토인가, 이북의 영토는 우리 영토가 맞는가. 에? 지금 현재 북괴뢰 정권이 점유하고 있는 그 휴전선 이북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는가, 이게 올바른 질문이라고. 우리 영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영토가 맞고 종전선언을 하던, 남북한 영구 분단론을 주장을 하던, 이거는 우리 영토를 갖다 포기하자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소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들이 뭐 남한에서 닦아놓은 그 기득권의 변동이 생길까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이북 지역으로 영토 확장을 하지 말자고 이런 언플이나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우파 좌파 따지기 이전에 그냥 이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할 자격조차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남한에서 닦아놓은 기득권의 변동이 생길까봐 이북 지역 영토를 포기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는 생각만 해야지. 생각만 해야 될 소리가 지금 무슨 되게 막 이게 진짜 공론화가 돼서 막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보면은 이런 그 가짜 우파들의 그런 선동에 속아가지고, 자기는 남한에서 별도로 닦아놓은 기득권도 없는 사람들이 저런 이제 기득권들의 언플에 속아서, 난 우파니까 통일을 반대해야 돼, 나는 우파니까 영구 분단론에 동조를 이렇게 찬성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리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북 영토를 포기합시다. 자, 이 소리를 잘 들으세요.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개개인의 개인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개개인도 아니야, 기득권이지. 현재 자본주의 기득권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북 영토를 포기하자, 영토를 절반 이상 포기하자, 이 얘기나, 평화를 위해서 북계 도발에 그냥 당해주고 넘어갑시다, 이거나 똑같은 수준의 그 최소한의 국가주의도 없는 지들 기득권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소리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발 좀 개념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그 뉴스 좀 보고 좀 전문 용어 좀 익히고 일반인보다 말장난 좀 잘 치고 좀 잔머리 좀 잘 돌아간다고 해서 개나 소나 정치 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마치 이상한 말로 이 민중들을 현혹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거에 대해서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좀 화를 좀 안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튼간에 잘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듭 말하지만 지금 통일하자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지금 통일하자는 것도 아니고, 북괴가 통일에 적합한 수준이 될 때까지, 북괴가 통일에 적합한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북괴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주장만 하는데도 안 됩니다, 치안과 경제를 위해 북괴 영토는 영구적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지금 영구적으로 포기를 하자고 왜 벌써 설레발을 칩니까? 에? 아니, 일본은 100년 후건 1000년 후건 독도가 자기 영토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서는 계속 그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휴전선 이북의 이 더 훨씬 넓은 영토도 왜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만 보고 포기를 하자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국가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영토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면은 이게 나라가 무슨 존재에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북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중을 위해서 북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통일에 적합한 수준이 될 때까지 북괴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해서 안 된다, 이 정도 주장을 해도
절대 반박을 하는 사람들, 이런 절대 반박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북의 영토를 지금 포기하자고 꾸역꾸역 주장하는 이 남북한 영구 분단 통일 반대론자들이 이렇게까지 영구 분단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속내가 뭐겠어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당장 통일하자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남북한 북 휴전선 이북 영토를 포기를 안 하면 자기들한테 뭔가 피해가 지금 당장 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죠. 과거 나당연합군으로 인해서 고구려 영토 대부분이 중국에 넘어갔잖아요. 그럼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중국에 처먹었듯이 이번에는 이제 휴전선 남북한 분단을 이용해 가지고 휴전선 이북 영토를 지금 중국이 또 거저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당한 게 분명히 있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캐치를 못해요? 이 친중 프락치들이 마치 우파인 척 하면서 지금 우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갔고,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로 남북한 영어 분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북통일을 하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북 영토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아니, 당장, 그래, 조금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거듭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면은, 서울도 독립을 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낫잖아요, 서울도. 응? 지방자치제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전혀 도움도 주지 말고, 응? 서울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그 서울 사람들 세금은 서울 사람들끼리만 쓰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당장은 부유하겠지. 응? 나라라는 국가라는 게 당장 개개인의 어떤 그런 개개인의 풍족함만 갖고는 또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니네보다 훨씬 더 나도 개인주의자고 훨씬 더 자유주의자인 사람이야. 개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자유와 풍요가 보장이 되기 위해서, 체제 수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국가의 퀄리티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져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의 영토 부분 아예 포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응? 그러니까 뭐, 얘들아, 영토가 넓다고 무조건 잘 사는 국가니? 이런 소리들, 그 말도 맞아. 일리는 있는 얘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토가 좁은 것보다 넓은 게 좋다는 그것도 안 변합니다. 이것도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현재 영토가 좁건 넓던 간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영유권을 갖고 있는 영토를 왜 포기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개개인의 어떤 경제적 상황보다 더 우선하는 건데, 이게 영토가.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도 자유주의자고 개인주의자니까 이 국가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개인이 돈을 내놔라, 이게 아니에요. 나도 얘기했다시피 통일세 이런 거 나도 개소리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북계 쪽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자본주의화, 자유민주주의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몇백 년이 걸리던 간에 그 후에 통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깡통 유튜버들이, 자본 만능주의 깡통 유튜버들이 얘기하듯이 남북한 영구 분단론이 맞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로 남북한 영구 분단론 해야 됩니다. 이런 개소리보다는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자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 우파 모두의 지금 친중 세력들은 깊이 침투돼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친중 세력들은 자본주의적인 이유로 이북 영토는 영원히 포기하는 게 우파적인 것이다, 이런 엄풀질이나 하는데, 이런 엄풀질이나 하는 사람들이 무슨 우파예요? 예? 그리고 우파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박정희 전두환도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영삼위 때부터 문제죠. 얘가 이제 그 위장우파, 가짜우파의 거의 이제 뭐 끝판왕인데, 영삼위 따까리 친중파들이 득세를 하면서부터 언제부턴가 이북 영토 포기와 남북한 영구 분단이 있다는 게 우파의 기본 스탠스인 것처럼 이게 정착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참 병신 같은 국민들은 좌파건 우파건 이 개중국 농간에 놀아나는 수준에서는 지금 못 벗어난다. 이거를 통감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